제가 밖에서 외부 강연을 할 때 삶이 곧 교육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삶 자체를 교육으로 하는 거. 지금 기후 2번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구나 기후가. 기후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후 2번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들은 부회장을 자기들이 먼저 하고 그리고 회장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가장 적합한 회장이냐. 여기 뽑힌 우리 지우는 노동력의 빵점입니다. 노동력의 빵점이지만 우리가 그 노동력을 커버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민주주의죠. 정말 자기들이 선택한 거 초등학교 4학년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그걸 해낸 것을 보고 그리고 지우한테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겠다면서 저녁에 막 전해가지고 플래카드 갖고 오고 풍선 100개 불어오겠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설치면서 지우는 자기는 몸이 없는 사람들 자기는 얼굴이 머리가 없대 자기들은 지우 형은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갖다 몸땡이를 들면서 머리를 붙인 거예요. 이제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 같습니다. 여기 학교 이게 하리의 문화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학교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학자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국가가세라고 하죠. 학문을 틀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밖에 학교가 어떤 일을 했다 해가지고 리플렛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또 이론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론으로 된다 하지만 그 이론을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것이 학자의 일이거든요. 당연하게 해당됐던 것을 다시 실험을 해보면 해서 그 당연히 익숙했던 것들을 낯설게 다시 보는 거, 또 낯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을 끌어들이는 거, 이게 저희 학문들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은 엄마랍니다.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빠. 그 다음은 선생님 같잖아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친구. 근데 그 다음도 선생님 같잖아요. 선생님이 아니고 친구의 부모. 친구의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의 부모가 친구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그 개수의 차이가 선생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크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도 뭐겠습니까? 문화죠. 이게 지금 이제 최근 나오는 연구들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부모교육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그랜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존 F 케네디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30년 동안 연구를 중단 연구를 한 거예요. 중단 연구를 한 것은 이제 뭐 패널 연구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매년 했던 것을 이제 추적해서 같은 동일한 대상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 중단 연구예요. 종단이 하나입니다. 종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추적을 해서 합니다. 추적을 해서 이제 30년간 추적을 했는데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적을 조사를 한 거죠. 그걸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이의 행복과 아이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통해서 미쳤어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하버드 대학의 30년간 30년 정도 그랜트 연구입니다. 아빠는 엄마를 통해서 미쳤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연구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텝파더, 계부, 친아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어떤 무의식의 원형은 계부, 계모는 나쁘다 생각하지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원형에다가 우리의 무의식 원형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아이를 계부를 할지라도 계모를 할지 잘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세대를 당연히 원형에 있어요. 우리 원형에 하여간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친아빠든 아빠든 여기 아버님도 많이 오셨지만 아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엄마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돼요. 근데 아빠는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안 돼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아빠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빠가 안 되는 거예요. 계부가 더 친해요. 그건 단적으로 하는 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중에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삼촌,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부부가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하고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남편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남편은 선택을 못해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다 대체가 돼요. 아빠는 참 불쌍한 거니까. 아빠는 노력해야지 아빠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버드대학 교육인데 아빠는 노력해야지 아빠가 돼요. 근데 엄마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엄마가 됩니다. 그 아빠가 엄마에게 영향을 미쳐서 엄마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모든 생활 패턴, 행동이며 이런 건 거의 다 엄마한테 들렸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부모 교육하러 아버지 교육을 요즘 많이 다닙니다. 이쪽 학교에. 다니면 서울에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다니죠. 부모 교육하러. 근데 아버지 교육을 요즘 많이 다니는데 아버지 교육으로 가면 꼭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딴 편으로 오면 뭐가 있냐면 되게 또 무섭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엄마니까 나는 엄마니까 정말 우리 아이 날 좋아할 거야. 근데 아이가 스포일되는 것은 엄마 때문이죠. 엄마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빠의 영향은 엄마를 형성하는 것이고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이를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아이를 길러야 되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똑같이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기효과도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은 거의 다 모든 게 검증된 프로그램만 돌립니다. 검증되고 학문으로 증명이 된 것만. 최근에 여기는 없으시지만 홍성동에 어떤 중학교 입시가 있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시가 있대요. 거기를 가려고 밤을 새서 야간 수업을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를 학교 가면 파티가 이런 거 난리던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학원에서 하는 말이 6년 있으면 저 학원은 망할 거래요. 왜냐면 6년 있으면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무섭죠. 그리고 그걸 뭘 믿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일반적으로 공교육은 검증이 됐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하고 친하잖아요.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학교를 막 이렇게 키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의 양심으로 학문하는 입장에서 저희 과연 될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아까 뻔한 것도 다시 실험을 돌리고 다시 연구를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문하는 건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서 무작정 이제 사람들은 쏠리고 몇백 명씩 집어넣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하죠.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논문은 거의 잘 많이 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입니다. 평가. 엊그제 수능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어젯밤에 했던 축구도 평가죠. 평가의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평가의 목적이에요? 선생님들 이야기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시죠. 평가의 목적은 선생님들이 시집에 다 거기 숙여봅니다. 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선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선발이 아니라 평가를 바라보거나 할 때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평가가 아닌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에 도달하는 건가 목표를 다시 재점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선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습할 공부할 내용, 학습할 목표에 잘 도달했는가를 측정하는 평가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평가가 뭘로 전락이 되고 그러냐면 선발하는 것으로 전락이 됐죠. 근데 이 평가에 관해서 하버드대학교 입시 입학처가 나오고 우리가 스카이에는 이제 입학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희 대학은 스카이 붙어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계속 수시를 많이 하라고 하면서 이번에 정시를 하라고 합니다. 뭐 40%까지 정시하라고 하면 딱 40%만 해요. 이번에 50% 하라는데 50%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작년에 여기 예담이가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
2월이 되니까 서울대 반배치 고사를 봅니다. 강주 전남의 모든 애들이 이제 상무중학교 가서 시험 봤어요. 강주 전남의 모든 애들이 반배치 고사를 보러 가요. 서울대. 그거 모르시죠? 그런 거 있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서울대에서 말을 안 해. 창피하니까. 반배치 고사 와가지고 영어가 1등급부터 4등까지 했어요. 영어를. 가지고 예다면은 등급이 높게 맞으면 높은 등급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일부 낮은 등급 받는다고 그러고 갔어요. 수학도 1등급부터 4등급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 풀어버립니다. 서울대 공대생들이. 공대생들이 수학을 못 푼대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아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예담이는 잘 버티고 잘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시하고 수시가 있는데 정시애들이 수시를 무시한대요. 정시는 공부를 잘한다고. 수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역 균형 해가지고 전교시 1등, 2등만 모아가지고 직위를 해서 따로 시험 봅니다. 얘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 막 그런 전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화순에 능주고가 떠버린 것이 이제 그 농어촌 특별전형 막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는 더 어려워졌지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왜 서울대 교수들은 그렇게 수시를 고집할까요? 왜? 정시를 35%라면 딱 35%만 해요. 정시를 40%라면 딱 40% 하고 45% 이상 하라 그러거든요. 45%까지 하란 말이 아니라 이상 하라 그래요. 그 이상 하라면 제일 미니멈으로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뭐 대학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민지 아빠도 여기 계시지만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선호하겠어요? 정시를 선호하겠습니까? 수시를 선호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직 교수를 하면서 찾아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더 열심히 하는지. 우리 학교 빼고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그 SAT 시험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SAT 시험 보고 토플 시험 주관하는 ELS라는 ELS죠. 말해주세요. 예? ETS가 있습니다. ETS에서 그 시험지를 다 내요. SAT라는 토플 같은 거 다 ETS에서 냅니다. 그런데 그 ETS에서 냈는데 하버드대학교 입학처장이 본 거예요. ETS에서 SAT 시험을 잘 보고 토플 시험 잘 보고 GRE 시험 잘 봐가지고 온 애들이 그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애들이 졸업을 할 때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익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그 시험을 봐갖고 했던 애들이 절대 우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처장이 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그럼 ETS에서 출제한 ETS 시험이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회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입학처장입니다. 특별활동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을 했던 애들이 훨씬 더 학업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훨씬 더 공부를 잘하더라. 이래. 대학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만들어버리잖아요. 엄마들 사공가서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학교에서 몰아주기 해버리고 1등급 몰아주기 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미국 걸 갖고 와도 안 되니까 최근에 또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 거 안 됐어?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 거 한번 바꿔봐야지.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의논하고 있는 것이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프랑스 거로 돌아갔어요. 지금. 하여간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조만간에 IB가 또 우리나라를 한번 쓸 겁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가. 그게 미국 거 안 되니까 프랑스 거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나라 스카이는 왜 수시를 하느냐.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보면 공부 잘한 거 문제나 잘 푸는 것이 그에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제가 예담이한테도 그렇습니다. 저 어제 준수형이랑 승현이 만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교수들은 수시를 좋아하냐면 수시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 이거 좀 해주겠어요 하고 막 들이대기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정시하는 애들은 냅다 품고 앉아서 공부밖에 못해요. 사회성도 안 좋아. 지가 사회성 좋아가지고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사회성이 좋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사회성 좋은데 놀아야죠. 사회성도 안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통점이 사회성 안 좋고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가 자꾸 부모님이 전부 다 학원에서 다 해주고 옆에서 심지어는 서울에 가면 요즘에 얘가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 같이 공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할 컴퓨터 공부하는 거니까 네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알바해. 그것이. 그 공부가 있어요. 혼자 공부를 못해. 대학에서도. 그 애들이 무슨 대학에서 공부를 하겠고 무슨 인식 학원가 있겠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예전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제가 좀 나이가 80년대 학번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죠. 우리 때는 선배가 갑자기 술 먹잖아요. 그럼 다 가면 왜요? 그럼 막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난 포기했어. 그러면서 이번에 대우나도 갈래. 포기했어. 그러면 우리 때는 학생으로 했잖아요. 포기했어. 그러면서 대우나도 간대요. 대우 가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그때는 그 공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벽에 추천서가 다 꽂혀져 있어요. 공대 추천서가 꽂혀져 있어가지고 그 추천서 가지고 지도교 쓰면 사인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80년대였어요.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철학 공부하고 운동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은 애들은 그 공부를 해보면 취직이 안 되니까 축제 살 때 취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나기 오래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그때는 대학만 잘 들어가면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들어가서 취업률이 몇 %인데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하면 다 전부 다 제외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애는 대학만 보내주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외국 좋은 대학 가잖아요. 한 달 뒤에 모자 쓰고 새벽 2시에 편의점에 담배 사러 나와요. 못 들어가가지고. 그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외국 좋은 대학 갔다고 프라카드 치면 한 달 뒤에 담배 사러 나온다고 편의점에 모자 돌렸어. 못 들어가는 나와요. 글쓰기가 안 돼요. 레포트를 못 내는데요. 안 돼요. 미국에서 전형적인 미국으로 공부해도 예체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20년.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대학을 보내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얼마나 밤을 새우는데요. 대학생들이. 근데 그거 안 해요. 엄마가 옆에서 같이 가르치고 엄마가 끼고 가는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지금은요. 옛날과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욕만 잘해도 돈 버는 세상이에요. 유튜브. 술만 잘 먹어도 돈 버는 세상이에요. 유튜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유튜브가 한 번 클 것 같잖아요. 같은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올린 겁니다. BTS가 떴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방시혁이가 밀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계속 유튜브를 올린 거잖아. 자기들이. 계속 올리고 과정 올리고 계속 올려가지고 BTS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 성실함과 그 끈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하버드에서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그 애가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악기를 하나 암수하고 마스터를 하는 것은 걔가 끈기가 있기 때문에 한대요. MIT 대학은 수영하고 악기를 못 다루면 졸업을 못해요. MIT 대학의 커리큘럼을 모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MIT 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있는 대학이 지스트예요. 우리나라는 IST 계통 대학이 있어요. IST가 하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 네 가지를 IST 계통이라고 해요. 이게 광주 지스트가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광주 지스트는 악기를 못 다루면 졸업 못해요. 졸업할 때 가장 장애 요소가 악기를 못 다루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면 졸업 못해요. MIT 가면 비버라는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이 큰 게 서너 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매일매일 수영 연습을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MIT에서 왜 그걸 시작했습니까? 체력은 분명해서요. 음악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요. 왜 거기가 그걸 필수로 했는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왜 우리 사회는 그걸 못하고 있는지, 왜 입지위원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보죠. 고득점 학생보다는 리더십, 커뮤니티 동물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원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는 아이를 원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잘할 아이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잘하는 아이를 생각하죠. 근데 선생님들 눈에는 웬만하면 보여요. 앞으로 제가 잘할 아이지. 지금 잘하고 지금 엄마 빨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고 중학교 선생님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엄청나게 줘요. 아이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되게 특이합니다. 초등학교는 부모가 조이면 애들이 해져요. 근데 부모가 봤어 그것을. 해지네? 합니다. 걔들이 중학교 사내에서. 중학교 부모님들은 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오히려 중학교 부모들은 손을 놔버려요 또. 초등학교 너무 조여버리고. 중학교는 딱 중학교 애들 보이거든요. 할래 못할래 다 보여요 중학교는. 부모님이 그시죠. 다 보여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중고등학교 오히려 또 손을 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기도 보면 할래 여기도 보면 얘네들가 추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나라 입시는 이렇게 됩니다. 교육학 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지리적 분정평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고시를 출제하든지 문제를 출제하고 나면 문제를 출제해놓고 이것에 이용 분류표라고 해요. 이 평가 분류표대로 측정을 했냐고 해요. 그럼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몇 %, 적용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 종합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 판단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래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저 위에 2개까지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고 그걸 잘 이해했느냐. 여기까지가 부모님들이 공부했던 시대. 조금 더 나가서 그것이 삶 속에 적용하느냐. 여기까지. 더 나가서 그것을 분석해서 앞뒤 순서 다른 과목과 연결하는 것이 분석력이고요. 이것을 전부 다 해서 다른 모든 것과 시간적인 것과 종합하고 이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해치하고 이걸 새로 만들었느냐 문제가 여기 있는 평가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고 네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예스했던 것들을 다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네가 다시 새롭게 네 걸 만들 수 있느냐가 이 평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능력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만을 목표로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목표로 하면 시험 볼 때 50점 못 맞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시험 되게 잘 봤죠. 이것만 해도. 지금 이 두 가지를 알면 50점 못 맞아요.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리적 분정평이에요. 이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도 다 만들어 보잖아요. 또 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게 예측하고는 안 됩니다. 교육학이 저희들 같이 눈비비고 전화적 이현정 박사님처럼 눈비비고 공부해가지고 하기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하죠. 학회지가 몇 개인데요. 그런데 눈비비고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분류의 이용 분류표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하지 맞다 했는데 하버드대학교 입학시장이 너희 것이 예측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나 인내심인데 그것을 평가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내심이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해줘버려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지 자신을 포기하고 인내심이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인내심이 있다라고 그 인과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해줘버린 거예요. 그걸 파괴하기 시작한 시험이 수능입니다. 수능은 좀 달라요. 수능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웃기죠. 다시 말하면 공부를 적게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자기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리터러시하고 그래서 수능은 좀 달라요. 이렇게 예전에 부모님들이 봤던 그거하고 그 국정교과서 5개하고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막 문제 해결력부터 해서 지능을 물어보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나와. 시간 조금만 투자해도 그게 작년에 제 학교에서 했었던 겁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개월 공부 안 했는데도 1등급을 내리쳤어요. 이번에 황시우가 가서 고1 때 시험 보고 왔어요. 세계사 2등급 받아봤어요. 문제집 하나도 안 풀거예요. 하나도 안 풀고 시험 봤는데 2등급이니까 어머니들 그럼 내 아들 1등급 해야지 그러죠. 2등급 정도만 되면 인서울이 가능해요. 준수이가 작년에 사탐을 2등급을 다 맞았습니다. 전과목 수학만 1등과 2등 경기고 전과목 2등급 맞아가지고 경기를 3등하고 중앙대 합격했어요. 중경 내신 그럽니다. 스카이, 서성한, 서강대 송가하는데 중앙대 경기대 외대 실때 건동호, 건국동동 때 이게 레벨의 순서가 애들 입시 사이에 중경 내신은 중앙대 경기대 외대 실때 그렇습니다. 센 거죠. 그런데
거기를 경희대는 3등 합격하고 중앙대는 그냥 합격했죠. 장학생 합격했죠. 거기를 중대를 합격했어요. 2등급만 했어요. 2등급이 쉬운 등급이 아니다니까요. 한 학교에 1등급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정신 강주에서.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왜 그렇게 점수가 나왔겠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수능이에요. 그게 공부를 아예 안 했잖아요. 문제집하고는 안 풀었어요. 와서 지금 가서 세워보세요. 여기 동생들이 다 있어요. 그냥 수능 가서 그 전날까지 애들하고 놀다가 그 다음날 가서 수능만 보고 왔어요. 연습사만. 왜냐면 걔는 문제 하나 틀리면 계속 틀리기 때문에 너는 시험을 좀 일찍 해서 연습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 시험 보겠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멘탈을 들어가지고 그 뒤 문제가 계속 틀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그렇게 하라 그랬죠. 왜 그랬겠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점입니다. 제가 애들 공부시킬 때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뭐냐면 지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낙지자란 말 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즐기는 겁니다. 공부를 아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은 공부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낙지자는 공부를 몰라내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있는 것이 낙지자입니다. 우루과이 같은 축구가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제일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루과이가 왜 축구를 잘하는지, 왜 10억 명이 아닌데도 인구 350만 명이 잘하는지, 그게 문화가 있는 거죠. 여기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낙지자예요. 세계사 물리 2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관련 이과는 2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 2는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다 합니다. 물리 2는 한 개 틀려버리면 3등급 되고요. 한 개 틀려버리면 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한 개를 틀리면 3등급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사탐이 좀 어렵답니다. 사탐이죠. 한 개, 2개 틀리면 본인들은 아무렇지 안 가죠. 한 개, 2개 틀리면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니에요. 문제 한 문제 차이예요. 한 개 틀리면 3등급 되고 한 개 틀리면 1등급 되고 1등급 너무 많으면 2등급이 없고 3등급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만점짜리는 만점짜리 2%가 존재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가보면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쉬운 말로 우리들 말로 덕후들이에요. 세계사 공부하는 애들은요 아예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사 하는 거 다 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개화학을 가야 되니까 처절하게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능이 5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 2과목입니다. 문이과 공통이니까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한 개만 1등급만 해도 영어 이거 3개는 어차피 잘해야 되는 거고 이 탐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덕후들은요 절대 안 틀려요. 걔들은 삶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삶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화에 간다니까 눈에 쌍불을 켜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못 가니까.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다 보고 전쟁 드라마는 전쟁 드라마 다 보고 역사서는 역사서는 다 봅니다. 이게 시험에 틀릴 수가 없죠. 물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덕질입니다. 그게 낙지자예요. 제가 요즘에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교육학부 입장에서, 교육학자 입장에서 왜 저들이 공부를 잘했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한 명만 그러면 모를까 다 잘했잖아요. 왜 잘했지? 이 생각이 됐을 때 걔들을 정말 보니까 낙지자였던 거예요. 삶 자체에 있었어요. 물리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트까지 가가지고 물리 교수한테 물어보고 그랬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해야지 낙지자가 돼야지 덕후를 해야지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여기실 중에 이게 끈기입니다. 끈기.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 유튜브 아시는 분 아시겠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IC 하고 이탈리아 쿠킹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나갔는데 어제 꼭 찍었습니다. 진짜. 네, 했는데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교수, 먹는 교수, 마무리 교수. 제가 제자들한테 마무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뭐든지 끝까지. 명품 가방 있죠? 명품 가방. 명품 가방 있는데 짝퉁은요 다 만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그럴싸하게 다 만들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마지막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요. 마무리에서. 공부의 실력은 어디서 나냐면 마무리에서 차이가 나요. 시작은 다 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 제일 중요하죠. 마무리가. 그래서 항상 제가 잘 쓰는 말이 마무리입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어디서 나오냐면 열정에서 나오는 거죠. 끈기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 이상하게 될 만하면 그만둡니다. 어렸을 때 축구 골 따는데 한 오후에 축구를 한 2시간, 3시간 열심히 찹니다. 신나게 차고 허벅거리고 있어요. 허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옆반 애가 한 판 차자 그럽니다.
좀 허덕거리다가 물 한 잔 마시고 허덕거리다가 다시 일어나서 차요. 그 다시 일어나서 차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PT 받아보셨죠? PT 50개 했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50개 했는데 50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랬잖아요, 트레이너가. 그때 근육이 길어져요. 한 세트만 더 하자, 한 개만 더요. 이때 근육이 길어져요. 번데기가 애벌레가 될 때 며칠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번데기와 애벌레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애벌레와 번데기는 개체 자체가 달라요. 날개도 다르고 아예 피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근데 그게 될 때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돼도 그 시간이 돼야지 그 정도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근육도 그때 지금 요즘 애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왜 떨어지겠습니까? 맨날 엄마가 체육 교실 시키는데 이유가 다 있죠. 왜 떨어지냐면 1시간 넌 체육 시간 가서 농구 교실 하고 공부하고, 농구 교실 1시간 해봐야 체력 안 길어지죠. 체력 언제 길어지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가 체력이 길어지는 거예요. 다 지쳐서 허걱거리고 있을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때 길어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바닥 쳤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마다 고비고비도 있어요. 그 고비고비 있을 때 바닥을 차가지고 아예 밑바닥까지 밀어 넣으면 그 다음 올라갑니다. 그걸 밀어 넣었을 때 못 버티면 나가는 거죠. 못 버텨요. 대례들은 버팁니다. 기어이 버팁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될 때, 번데기가 낙이 될 때 버텨내죠. 그 찢어내는 것이 아파가지고, 자기 살을 찢는 것이 아파가지고 못 버티면 계속 번데기가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걸 버텨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되려고 할 때는 밑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밑바닥을 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뭘 견뎌내는 순간, 그걸 한번 버텨내는 순간 그 다음이 됩니다. 박사과정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사 받을 때 정말 생리가 빠지는 고통이 적습니다. 가져가면 맨날 던져버리고 또 다시 해오라고 하고 잠을 잔 적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교육학에서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꼭대기 경험이라고 하죠.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겪냐 안 겪느냐 문제예요. 근데 그때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버텨내면, 근데 알죠? 그때 밀어넣지 않으면 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통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이걸 밀어넣고 그걸 버텨내면 밀어넣습니다. 저걸 밀었을 때 그 애는, 그의 멘탈과 그의 부모님 멘탈은 나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슴속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선생인가? 내가 장사꾼인가? 아닌 것을 알면서 계속 해야 되는가? 한번 밀어보자 하고 또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근데 다 그래요. 다. PT하고 똑같습니다. 몸을 마지막까지 밀어 넣었을 때 그때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것이 인생에서 몇 번씩 옵니다. 근데 그걸 겪어내야지 됩니다. 끈기, 이것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포인트와 라인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라인은 좀 이따가 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어제 애들이 무슨 놀이를 하면 그 놀이를 가지고 그 다음날 어제 무슨 놀이를 했는지 그것을 텍스트로 발화를 시킵니다. 언어화 시키죠. 그리고 그 놀이가 계속 그 다음날 정교화되게 합니다. 한 가지 놀이를 이것 찍으면 저것 찍으면 하는 놀이가 있어요. 한 가지 놀이를 깊이 있게 쭉 진행합니다. 아예 처절하게 깊이 있게 해요. 애들이 하다가 포기할 때 되면 다른 작업을 줘서 그 깊이 있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끈기를 길러내는 거예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끝까지 깊이 있게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월요일날 프로젝트 주제 발견해서 금요일날 수요일날 하는 거죠. 수요일날 해야지 자기가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역동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길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해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여기 애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도 세계사 같은 경우나 그런 과탐이나 사탐은요, 한 번 올라가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공부해 보이신 분들 알아요. 한 번 성적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그게 피크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죠, 어머니? 한 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그게 피크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게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깊이 있게 그 경험을 해보냐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한다 해도 공부돼요. 부모가 끝까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세계적이 됩니다. 서울대 간다고 그 애가 무조건 잘한 건 아니에요. 낙성대 가면 5,000명의 입학생이 널리게 서울대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또 버텨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아이들이 꼭 공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는 입시 학원은 아니잖아요. 입시가 목적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걸 하면 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견뎌내고 버텨내는 능력도 생겨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 길러주는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가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걸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건져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헤맨 거예요. 사마천이 와가지고 그를 항아리를 깹니다. 깨고 나서 하는 말이 한 개를 얻으려면 한 개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어떤 능력을 얻냐면 지금 영어를 하고 지금 수학하는 능력을 길러져요. 근데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혼자 하는 능력, 끈기를 놓칩니다. 어렸을 때는 혼자 하는 능력, 끈기가 조금 애가 공부를 더디하더라도 그 능력이 더 우선이에요. 그 능력은 어렸을 때 길러지지 않으면 절대 커서는 못 길러져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학에서는 이 교육학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할 때는 세 가지랍니다.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기능적 능력,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가 인지적 능력에 국한되어 있죠. 이것을 길러주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을 길러주는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왜 OECD 국가에서 모든 공부가 지금 프로젝트 수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를 집요하게 그렇게 탐구하고 오히려 그걸 아이가 수레를 연 거예요. 바퀴를. 아이가 무슨 바퀴 박사 만들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를 끝까지 집요하게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은 이게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공부하고 알고 지식이 가는 것은 전능하신 네이버에 다 있어요. 구글에 다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을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집요하게 하는 거. 올해 2월달에 논문 발표회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교수님들이 논문을 실으면 학술지의 그 등재 학지라고 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 진흥재단에서 그게 국내, 우리가 인문학 쪽은 그 국내 쪽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논문 심사에 거기 등재된 학회에서 거기 거만 교수들 그 점수를 카운트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초, 중, 고에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초, 중, 고의 애들도 논문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애들 논문을 썼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집요하게 지금 1년째 저기 이현정 박사님이 조이고 왜 그러냐면 한동훈 딸도 가잖아요. 논문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해요? 거짓말을 썼든 참말을 썼든 그래도 있을까? 외국인은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집요하게 포기하고 밀어붙이면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은 올해 1월달에 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공부에서 무엇을 바라볼 거냐 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내가 진짜 좋아해야 되고 내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할 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망이 있으면 이거 못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잘 보이려면 그럴싸하게 해요. 폼저가 하고. 그런데 자기 욕망이 아니면 그래서 부모님이 억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치는 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이거 안 생겨요. 지 꼬라지가 있어야지 생겨요. 지 고집이 있어야지 이게 생깁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 잘 듣는 애들은 자꾸 틀게 해요. 자꾸 시비를 걸게 하고. 애들이 뭐 갖고 오면 해준다 뭐 해주러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 말하면 약 올리기. 무조건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들이댔을 때 몇 번도 어떻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김일이 타고났나?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교화를 바꾸잖아요. 계속 리젝트해요.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선생은 세상의 통로고 학교의 역할은 실패할 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실패해버리면 정말 크잖아요. 근데 학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세상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저죠.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잖아요. 세상은 못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학교란 것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도전하고 계속 들이대고 뭐 누가 뭐 KFC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레시피를 가지고 갔대요. 1000몇 번을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갔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니까 다시 레시피 써서 또 가고, 또 떨어지니까 다시 레시피 써서 또 가고. 세상은 그런 거죠. BTS 갑자기 떴겠어요?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렸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교수님이 뭘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했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가 진짜 하고 싶어?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욕망을 물어봐야 돼요. 너 하고 싶어? 네가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설득시켜.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해.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지 일단 너 마음속으로 들여다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으면 밀어붙여.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말 잘 듣는 애 만들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말 잘 듣는 애로 만들면 그 애는요 밖에 가서 다른 사람 말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이 말 잘 듣는 애 만들려면 다른 사람 앞에서 거기 꾹 구시구시하면서요 평생 동안 살아요. 새끼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안 돼요. 말 잘 듣는 애로 키우면 안 되고 지 마음속에 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우는 것이, 두 번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끈기, 열정을 먼저 봤어요. 그게 예측 타던 것도 없더란 거예요. 공부를 지금 좀 못하더라도 걔가 그 열정과 그게 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버드 대학의 예일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을 때 훨씬 더 그애가 나중에 성취도가 높더란 거예요. 사회에서 성취도가 높더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능력을 보냐면요, 이 메타인지를 봅니다. 매우 말씀드리잖아요. 예전부터 메타인지, 초인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강의 듣고 있으면서 지금 몇 시에 끝나지? 한 시간 더 남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남았나? 다음에 뭐 하지? 밖에 있는 애들은 뭐 하지?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 말고 또 다른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주 어린 아이들 오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찍습니다. 이 영상을 길게. 아까 점 찍고 라인 찍는 거 했잖아요. 점은 어제 뭐하고 놀았어? 어떤 놀이를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점이고요. 라인이라는 것은 그 아이 놀고 있는 것을 확대를 줌아웃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주변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놀이를 하고 놀아야지, 이걸 하고 놀아야지. 주변에 있는 것을 갖고 활용을 합니다.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력이고요. 내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 맥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공간을 보고, 시간을 보는 게 메타인지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부모교육 때도 말씀드렸어요. 학습부 진화를 뽑아내는데 학습부 진화가 뭐가 부족한, 학습부 진화 장애를 정의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DSM-4라는 것이 장애 정의입니다. 자폐아는 이렇게 10개 중에 6개 이상이 해당되면 걔는 자폐아. 이게 나옵니다. 학습장애는 뭡니까? 학습장애는 이겁니다. 학습장애는요, 지적능력도 정상이에요. 정서능력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요. 이걸 학습장애라고 합니다. 지적능력이 정상이고 정서능력도 정상이에요. 근데 공부만 못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학습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학습장애의 정의예요. 그러면 메타코그니션은 학습장애의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메타인지가. 그럼 거꾸로 영자애들에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 메타인지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것을 맥락을 보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블룸이 말했던 그게 종합력이고 판단력이죠. 옆에는 이용하는 겁니다. 가서 대체해보고. 공부만 냅다 하는 애들은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특이하게 요즘에 수능 문제는 그걸 넣어버립니다. 그런 문제는. 메타인지를 칠 수 있는 거.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 열심히 공부하면 85점까지만 못 맞습니다. 저희들 보고 출제하러 가가지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출제 평가위원장이 이렇게 말해요. 평가위원장은 누구냐면 창업급이죠. 그분이 딱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평균을 85점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애들이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인지 85점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얘들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근데 85점을 만들라고 해요. 85점 어떻게 만드냐? 딱 하나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무조건 85점까지 때립니다. 기출문제를 다 공부해갖고 있다. 기출문제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만들고요. 그래서 뽑아냅니다. 문제 은행이죠. 나머지 15점은 전문 교수들이 한 달 반 동안 내내 문제를 만드네요. 제가 요즘에 출제를 하는데 내년에는 한 달 반씩만 빠집니다. 이 학교. 그때 출제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전문 교수들이 전혀 새로운 문제를, 보지 못한 문제, 그런 문제를 두세 문씩 만든대요. 그걸 맞추면 1등급, 못 맞추면 이제 2등급, 3등급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인생의 목적이
3등급이 85점이 목적입니다. 공무원 시험 가능해요. 공무원 시험은 85점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수능은 100점부터 있어요. 100점부터 있어서 남들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 그 한두 문제를 맞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공부한다고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길어지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메타인지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예 대놓고 이걸 갖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탁이니까 제발 좀 수능 문제나 봐보세요.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아니 보고 예전에는 수능하고 나면 TV에서 문제라도 풀어줘가지고 전부 다 반복 보고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아 문제가 이렇구나 하고 내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살아가고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바칼로레 시험이 있을 때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모든 가족이 모여서 자기들 입시 문제를 풀어요. 재밌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인지행뿐 아니라 점수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요즘 메타 어펙션이라 가지고 메타 점동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타인지랑 다른가요? 이럴 때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다.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들 나 있고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나가 따로 있어요. 어렸을 때 놀이할 때는 내가 지금 이걸 놀이를 하지만 그 놀이를 주변에 있는 물건을 어떤 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라인을 그래서 길게 빼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그 다음 나 이거 하고 놀 건데 못했네, 이거 할 건데 못했네 이게 딱 나옵니다. 이게 메타인지. 커서는요 저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에서 짐 만드는 것이 저거 하다 보면요 정말 과가 과가 자기 거밖에 안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여요. 하다 보면 물건이 안 맞아요. 같은 끼워 맞추면 그게 안 돼. 안 돼. 그게 학습 능력과 거의 맞물려 떨어집니다. 이 메타인지는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 메타인지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쉽게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성령이란 말 하거든요. 성령이 깨어 있어서 이 말을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 메타인지 보니까 그거 비슷해요. 나 있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보니까 불교에서도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대요. 한 발짝 물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메타인지 거의 그 비슷한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내 욕망을 알아보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런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한테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이걸 지나고 부모교육 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도 그래서 제가 논문을 갖다가 뽑아봤습니다. 제것이 아니고 논문집이에요. 보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문제 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서 학습 부진과 정상을 비교하며 학습 부진과 메타인지 지식과 제휴의 트렌드를 주장한다. 학습 부진을 일반적으로 심층 과정에 문제가 있을 고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해서 융통성이 부족하며 문제 해결 시 충분한 깊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충동도의 행동을 경험을 보인다. 주로 학습 부진화의 메타인지가 하는 연구들은 문제 해결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이면 비조직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성이 부담이 있다고 본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걸 초등학교 때 길러줘야 돼요. 문제 냅다 풀어갖고 안 길러진다니까 이것이. 왜 애들이 동성로에 그런 데서 죽으라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막 300만 원까지 투자하면서 잠 못 자고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안 돼요 절대. 85점까지 맞죠. 기출문제에서 연습하고 반복하면 되니까 85점까지 맞으면 그냥 못 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또 보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있는데 메타인지에 관한 것을 논문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메타인지에 관한 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냐면 활동을 하거나 어디 지금 보세요.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선거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냥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니죠. 이 선거할 때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밭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밭에 있는 야채를 가지고 오늘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뭘 건드리고 어떤 마음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온다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비가 온다는 텍스트에는 기쁨이 담겨있는 비가 온다고 했죠. 가뭄 들었을 때 농부들. 근데 슬픔이 있는 비가 온다고 했죠. 오늘 여행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이 비가 온다는 텍스트지만 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이 텍스트 사이에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맥락이라고 해요.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근데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 해결력이나 메타인지를 그 능력을 찾아내요. 그 능력을 길러주고 그 능력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공부 못해요. 근데 그것은 공부를 나중에 나이 먹을 때까지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제 얘기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고1들이 입시를 하고 싶대요. 제가 뭐 줬냐면 입시하고 싶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청준 책을, 이청준 소설가가 쓴 책을 12권을 주고요. 이문구가 쓴 것을 13권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걸 가져가고 부모님한테 교수님이 공부를 한다고 이걸 줬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으니까 어떤 부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입시를 하면 이제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교수님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입시를 하려면 문제집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설책을 줬어요 제가. 근데 저만 미친 거 아니더라고요. 손흥민 아빠가 미쳤더라고요. 손흥민 아빠가 고등학교 때까지 손흥민을 슈팅 연습 안 시킨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손흥민 아빠의 목표는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학 잘 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세계적인 아이를 만들려면 최소한 있잖아요. 국어가 문학, 비문학, 화작문이 3개 나오는데 문학을 하려고 하면 소설책 한 번 안 읽고 문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청준 작가가 쓴 소설을 13권을 읽어보면 작가가 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또 다른 작가 것을 읽어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그거 읽고 나면 금방 업이 돼요. 이제 소설에서 이해가 돼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소설을 제가 써봐야죠. 올해 대학반에 있는 소설을 썼어요. 실제 우리 제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생산자가 되어보면요 공부는 생산자 소비자가 있어요. 유튜브 공부하는 애들은 제일 낮은 단계 소비자. 그 애들은 평생 죽었다 깨도 공부 못할 애들이에요. 책을 읽고 그것을 요약해둔 사람이 유튜브에 하죠. 책을 자기가 읽고 요약을 해줘요. 쉽게 설명을 해줘. 그 유튜브에 그걸 올리잖아요. 그 다음 생산. 제일 큰 생산자는 자기가 글을 쓴 사람이 생산자죠. 근데 부모님들이 소비자 만들어요. 유튜브 딱딱 던져주고 유튜브 쉽게 공부하고 학원에서 쉽게 배우고 다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선배들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선배들 수학 어떻게 하냐면요 3문제 5문제 주고 2주 뒤에 문제 검사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안 해요. 3문제 5문제 정도 수학을 줍니다. 그 2주 뒤에 봅니다. 그러면 그 5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도 찾아보고 5문제하고 개념 찾아보고 난리 법석을 해요. 2주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풀었을 때는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성도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몇백만 원 주고 개인과 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르쳐줄게요. 풀어줘요. 안 늘어요. 죽었다 깨나. 자기가 밑바닥을 쳐봐야 돼요. 자기가 아까 똑같이 헬스클럽에서 PT 할 때까지 쳐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으려고 하면 어렸을 때 끈기 길러놓지 않으면 안 돼요. 끈기 길러놓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 못 풉니다. 끈기를 길러야지 한 문제 가지고도 5일, 6일 동안 집요하게 문제 투급하죠. 끈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길러줘야 될지 어떤 걸 해줘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끈기예요. 근데 억지로 시키다 보면 뭘 놓쳐버리면 끈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 하나 알아? 뭐 할 겁니까? 다 아는데. 초등학교 수학요 수, 연산, 도형, 축도 있는데요. 수는 자연수 있고 정수도 안 나와. 수는 소수까지 소수점까지밖에 안 나와요. 분수하고. 그다음에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도형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거밖에 없어요. 전거의 것이. 측도는 부피, 무게. 초등학교 공부는요 왜 그렇게 초등학교 교수님들이 바보에서 이렇게 작게 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 공부는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낙지자가 되라고 한 말이에요. 과학이요. 부모님도 과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학은요 물질의 변화예요. 요리하면서 화학이 다 끝납니다. 딱딱한 것이 굳어지고요. 액체가 고체가 물질의 변화가 화학이고요. 물리는요 물체 이동이에요. 마찰력, 탄성력. 그게 물리입니다. 생물은요 분류예요. 그리고 생물의 기제예요.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 호흡, 동물은 소화 호흡. 이거고요. 그 분류 개념이에요. 동물의 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게 생물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그거고. 지구하고요 땅을 나가고 것이 지지라, 하늘의 기상학, 그리고 천문학. 이 3가지예요. 천문학은 달까지밖에 안 나와요.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부모님들 생각할 때는 제발 좀 보라고요. 공부할 때 애들 공부를 책을.
그걸 하려고 애를 갖다가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전부 다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도 한 달 가르쳐요. 학원 선생님도 한 달 만에 그 다음 학기가 다 가르쳐버려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삶에 있어서 끈기 있게 하느냐. 끈기 있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이 필요해요. 처음에 3일은 다 해. 끈기 있게 해서 열정 어디서 나오다고요?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망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어야 돼요. 그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해줘야 될 것은 그거예요. 메타인지요. 제가 아까 이현정 박사한테 그랬습니다. 이현정 박사도 그래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박사님인데도 메타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자기 논문도 메타를 썼어요. 메타볼 썼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정확하게 의미하지 않았대요. 제가 그랬죠. 선생님들 다 한다 그랬어요. 정나라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메타인지를 선생님들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논문은요. 여기 좀 찾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안 나가신 분들 가서 찾아드릴게요. 인텔 리스포이라고 한국학술정보원에서 메타인지 학습 부지라고 쫙 나오고요. 메타인지 영재교육 그러면 한 몇백 개가 쭉 나와요. 영재한테 제일 필요한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주변에 상황 보고 물건 잘 잊어버린 애들 메타인지 없는 거예요. 상황 보고 이렇게 자기 주변을 아우러 보고 모든 걸 다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자기가 뭘 챙겨야 될지, 그 다음 시간에 뭘 할 것인지,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거는 끈기도 마찬가지고 메타인지도 마찬가지고 다 길러져요. 그거 길러지는 것이 제일 큰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수학 하나, 영어 하나, 국어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끈기, 열정 그런 걸 길러줘야 되고 그걸 길러주면 뭐 이상하게 성경 갖고 담론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교육과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길러줘야 될 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그게 지금 길러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한 번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